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4장 변수와 자료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긴 한데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과 연속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특징들은 앞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변수라는 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변수의 개념, 또 이 변수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한 거는 이론이 좀 많긴 한데 꼭 강의가 끝나게 되면 이 강의를 다 수강해서 시청하고 난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올려서 직접 하나하나 타이핑 치고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 빠른 시간에 향상되기 위해서는 한번 작성된 코드에 데이터 타입을 바꿔본다든지 프린트문을 조작해 가지고 각각 어떤 변화를 줬을 때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학습할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수와 상수의 개념 설명할 거고요. 자료형, 또 정수형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상수, 실수형, 문자형을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정수형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말이 좀 꼬이네. 혀가 자꾸 감기는데요. 변수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죠. 변수란 무엇인가? 설명은 프로그램에서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변수라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또 변수가 왜 필요하죠? 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거기다 담아놔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래야 될까요?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뭐죠? 또 프로그램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하죠? 프로그램은 또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을 빠르고 정확히 수행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을 사람이 하면은 그냥 작업지 시서가 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되고 그걸 작성한 건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되죠. 또 사용된 언어가 뭐냐에 따라 C 프로그램이다, 자바 프로그램이다, 파이썬 프로그램이다 이런 용어를 쓰게 되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 내부에서 처리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아 또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계산을 하죠. 가공을 하거나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출력을 해주죠. 즉 데이터를 입력받고 처리해서 출력하는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단계 중에 입력받은 데이터를 잠시 보관해 놓거나 계산한 결과를 저장하거나 이럴 때 사용되는 그 메모리 공간을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엄밀하게 메모리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메모리상의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변수란 말에 숫자가 들어가서 꼭 숫자만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주로 숫자를 많이 처리하긴 하죠. 문자가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무엇인지, 왜 사용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우면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배우는 거죠. 변수가 무엇이고 그럼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는 개괄적인 목적만 얘기했고요. 필요성만 이야기했고요. 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간단한 수식이고 명령어 한 줄이죠. 에어리어란 변수에다가 가로폭이 모르겠네. 가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100 곱하기 200이라고 적어 놨어요. 이거 뭐 하는 프로그램이죠? 여기 설명했네. 사각형의 면적. 요렇게 체크된 걸 뭐라고 그랬죠? 요 슬래시 두 개 집어넣은 거 이런 걸 주석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 주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 프로그램 봤는데 이 주석이 없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뭐죠?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이죠?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명을 줄 때 그 변수명의 특징, 어떤 용도로 쓰는지 잘 잡아달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에어리어라고 지정을 했네요. 잘했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100이 뭘 의미하는지, 여기 20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 이걸 변수에 담아놨다면 이게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겠다. 또는 옆에 주석이라도 달아놨으면 이해할 텐데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고 변수를 사용해서 처리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수 사용하면 좋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그래서 여기다가 특정한 값을 갖다가 with 폭이라는 소리죠. 어떤 값을 갖다 height 높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변수에 임시로 저장을 해 놓게 되면 나중에 계산식에서 에어리어는 폭과 높이를
접한 그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 거죠. 그럼 변수만 봐도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또 지금은 하나의 작업이지만 나중에 또 다른 식에서 높이가 얼마였지, 폭이 얼마였지, 이런 식으로 또 식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작업을 할 때 그냥 그 변수만 갖다 쓰면 된다는 거죠. 예, 값을 명확히 지정하기 위하여 그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는 무슨 시험에 나오는 거나 이런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프로그램 못 짜는 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값들을 변수에 담아주고 그 변수는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작성을 했을 때 프로그램을 보기도 이해하기 쉽고 수정하고 유지보수하기도 쉽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변수를 사용해라. 변수를 쓰면 이런 장점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지루할까봐 집어넣는데 오늘 좀 말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이해해주고요. 지금 프로그램 짜다 보면 다 영어로 짜죠. 영어라기보다 알파벳으로 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는 한글 윈도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 프로그램 명령어들을, 그러니까 특히 C 프로그램에 주어진 키워드, 리저브드 워드라고도 했었죠. 명령이야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한 사람이 지정한 거니까 못 바꾼다고 쳐. 그렇지만 변수명이나 함수명 같은 거는 프로그래머가 지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한글을 쓰면 안 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 갖지 말라고 좀 더 시간을 절약하라고 여기 샘플 하나 제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개의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더하기 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int라고 저장한 부분이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더하기 한 값이라고 적힌 부분이 결과를 계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문이 두 번 나왔네요. 이게 출력하는 부분이죠. 일반적인 프로그램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변수명이 한글이에요.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변수명을 한글로 주었습니다. 변수명은 알파벳 또는 숫자 또는 밑줄만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 해서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건 한글이잖아요. 한글은 알파벳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한글 윈도우에서는 이게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게 한글 윈도우가 한글을 주로 쓰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래서 한글 윈도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쓸 때 사용되는 변수는 한글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보여주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혹시라도 이 변수명 주는 게 헷갈리거나 변수명이 뭔지 이해가 안 된다, 또 영어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럴 때 억지로 이상한 변수명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한글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괜찮잖아요. 이해하기 쉽잖아요. 인트 첫 번째 값, 딱 분수의 첫 번째 값인 거 알죠? 이건 두 번째 값이네. 결과는 뭐에 대한 결과? 더하기 한 결과. 딱 본 순간에 금방 이해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프로그램은 C 언어를 개발했으면 이런 식으로 명령어도 다 정수, 그리고 여기 프린트F도 출력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영어권에서 개발된 언어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는데, 변수명이 한글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점점에 한번 써보길 바래요. 그리고 가능하면 실제로는 변수명 한글을 쓰면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어떻게 동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글이 지원되지 않는 OS에서 한글로 된 게 들어 있으면 무슨 문자인지 모르게 되겠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재밌으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변수와 상수 앞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변수와 상수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할 때 상수 몰라 안 써도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몰라도 돼요. 그게 이거라는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무슨 소리인 거 하니? 여기 사용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는 지금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무언지 감을 잡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변수에는 어떤 특정한 값을 저장해서 그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변수는 메모리상의 어떤 위치라고 했잖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 저장된 이후에 그 값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 변수가 되는 거고요. 저장된 이후에 값을 바꿀 수 없는 것,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 값이나 문자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완전 고치는 거죠. 원래 있던 것이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값이 변경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꾸는 거는 이거는 변수 상수의 그 기준하고는 틀린 거고요. 그거는 프로그램 코드를 변경하는 거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변수의 어떤 메모리의 값을 변경할 수 있으면 그걸 변수라고 하고, 그게 변경되지 않는, 변경하지 못하는 공간이면 그거는 상수라고 합니다. 이런 숫자 바꿀 수 없죠. 프로그램 내식을 어떻게 바꿔요? 지정되어 있는 건데.
너무 강조하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와 상수 값을 변경할 수 있다 기준은 프로그램 실행되는 동안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값이 이렇게 숫자로 표현된 것도 상수라고 합니다. 다운표 하나네 이거. 이거 왜 하나죠? 예, 문자죠. 글자가 하나일 때 C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의 문자와 숫자로 구분이 되고 숫자는 정수와 실수, 문자는 문자입니다. 단지 그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문자열이라고 하거든요. 배열할 때 씁니다. 이럴 때는 쌍따옴표를 써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요거만 하나짜리일 땐 헛따옴표, 여러 개짜리일 때는 쌍따옴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캐릭터 이게 이거는 뭐 맛보기로 한번 해보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풀로 썼네요. 이거 왜 풀로 썼을까? 봅시다.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원의 면적을 계산하다 보면은 특정한 값을 쓰죠. 파이. 예. 반지름 곱하기 3.14라고도 하고 반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적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반지름을 지정하는 걸 레디우스라고 변수명 지정했고요. 특징은 소수점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플롯으로 했습니다. 물론 소수점이 있는 값을 연산하면 소수점이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의 면적은 에어리어라고 변수를 지정했습니다. 인티저 아니고 정수 아니고 지금 실수 쓰고 있습니다.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입력을 받습니다. 스캔F 데이터를 입력받는 명령이죠. 요 앞에 보니까 %F라고 되어 있네. 무슨 소리죠? 입력받는 데이터가 플로팅 타입이구나. 즉 실수구나. 즉 소수점이 있는 숫자구나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레디우스는 변수명이죠. 입력받은 값을 여기다 저장하라는 소리네. 그런데 요 %, 얘는 뭐죠? 앞에 설명했었죠. 앞 시간에 바로 프린트F하고 스캔F 설명했었네. 스캔F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는 그 값이 저장될 변수의 주소를 지정해야 됩니다. 변수명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변수의 주소를 불러내는 게 변수명 앞에다 이 %, 표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변수의 주소값이 나옵니다. 그 주소를 갖다가 스캔F가 바로 저장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옛날 사람이 만든 겁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3.141595의 소수야 6자리까지 내려갔네요. 이게 뭐죠? 파이죠. 이 숫자 변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을 고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변하는 거죠.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파이죠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반지름 곱하기 3.14에서 에어리에 저장을 했고요. 이걸 프린트F로 출력을 했습니다. 이게 원의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하네. 특이한 점 풀로 썼다는 것밖에 없고요. 스캔F도 썼네. 뭐 그 정도입니다. 직접 타이핑해서 그 결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거 여기 3.141595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하지 않는 이런 값을 뭐라고 하죠? 상수. 에어리어에 저장된 값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런 계산이 수행되고 나면 값이 변경되겠죠? 이런 건 변수. 그럼 또 물어봐요. 레디우스는 이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왜 안 변해요? 스캔F에서 데이터값 입력받으면, 즉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새까만 창이 열리고 커서가 깜빡깜빡이고 있잖아요. 값 집어넣으라고. 그럼 내가 타이핑 쳐서 값을 집어넣고 엔터 치면 그 값이 레디우스에 들어가죠. 즉 레디우스 값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내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다 상수다 이러진 않습니다. 변수 선언하고 그 값을 바꾸지 않고 계속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수 변수 이거 굳이 심하게 구분할 필요 없고요.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꼭 타이핑 쳐서 실행하고 결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료형은 아까 변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변수 어떤 메모리 공간이라고 얘기해서 거기 들어가는 데이터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까 요리 비유도 했는데 요리인데 그 재료가 뭐냐는 거죠. 재료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료가 뭐냐에 따라 그릇을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크기도 있고 재질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고려하는데 그런 걸 갖다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즉 변수에 저장되는 즉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를 구분하는 걸 자료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료형에는 잘 쓰진 않지만 정수 같은 경우 우리 int라는 거 썼었죠. 이거 말고도 short, long 이런 데이터 타입도 있습니다. 즉 자료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숫자 할 때 플롯만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 더블이라는 데이터 타입도 있습니다. 문자 데이터 타입은 캐릭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행이네 그나마. 어쨌든
메모리에 저장되는 그런 데이터 종류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정수면 정수지 숏, 롱, 인트 이건 뭐예요? 감 못 잡아요. 숏 짧은 거, 롱 긴 거, 작은 수, 큰 수. 그냥 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호텔을 잡아요. 호텔 잡을 때 우리가 지금 여행 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를 고려해서 방 잡잖아요. 나 혼자 갈 때 뭐 4인용 가족실 또는 대규모 단체 팀 들어가는 그런 방 예약 안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기 저장할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작은 데이터면 숏, 큰 데이터면 롱, 아니면 모르겠다 그러면 인트로 하죠. 그래서 내가 인트만 쓴다고 그랬죠. 그냥 인트 쓰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도 그런 게 있나? 예, 실수도 있죠. 실수하면 안 되니까. 예, 실수도 소수점 위로 큰 숫자, 소수점 아래로 작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어떤 걸 쓸 건지를 대비해서 선언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걸 결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에 할 때는 또 여러분 같은 초보자들은 그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정수는 인트, 실수는 플롯만 쓰도록 합시다. 이러다 에라 나면 그 다음에 바꿔주면 돼요. 괜히 데이터 타입 갖고 신경 쓸 필요 없죠. 인트 플롯 그리고 문자면은 무조건 캐릭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료용은 크게 봐서 정수, 실수, 문자가 있다. 그 속에 또 세분화 되지만 굳이 처음부터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인트, 플롯, 캐릭터 세 가지 데이터 앞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변수를 지정할 때 그 변수에다가 저장할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지정해 주는 게 좋다. 어? 아니 그냥 큰 거 잡아 다 때려 박아도 상관없지 않나? 내 거 아닌데. 예. 지금은 이제 컴퓨터 사양이 많이 좋아져서 요즘에 나오는 프로그램 언어들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잡아줍니다. C 언어는 나온 지 한 50년도 넘었거든요. 그때는 컴퓨터 사양도 빈약하고 메모리도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쓰려고 이렇게 규칙을 엄하게 정해 놓은 겁니다. 예, 농구공 집었는데 조그만 가방에 조그만 상자에 넣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그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큰 상자에다 야구공 집어넣을 때는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낭비잖아요. 옛날에는 컴퓨터 사양이 부족해서 메모리가 비싸서 가능하면 자원을 메모리를 조금 쓰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죠. 요즘은 뭐 램도 하드도 빵빵하게 키워놓고 쓰니까요. 어쨌든 자료용을 사용하는 이유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즉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료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는 또 있네. 아까 얘기할 때 우리는 인트를 쓰겠다. 그리고 여기 실수 부동 소수점도 구분을 해. 여기 플롯을 쓰겠다. 문자는 캐릭터를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숏, 롱 했는데 정수에 롱도 있네요. 뭐 들어갈 것 같아요? 아주 큰 수. 여기 보니까 상자도 크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집어넣는 것도 플롯 쓰기로 했는데 보니까 더블도 있고 롱 더블도 있네요. 이건 또 뭐야? 플롯보다 크죠? 큰 실수 집어넣는 겁니다. 요 정도만 알아둡시다. 신경 쓸 거 없네요. 문자는 캐릭터 하나만 씁니다. 나중에 나오면 또 살펴보도록 하죠. 예, 자료형의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함수인데 이 size of라는 함수를 쓰고 요 괄호 속에다가 여기 매개 변수 인수라고도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자료형 데이터 타입 이름을 적어줘도 되고요. 실제로 변수를 적어줘도 되고요. 거기다 값을 집어넣어줘도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내부에서 x라는 변수 유명을 지정했을 때 x라는 변수가 실제 메모리를 얼마를 잡아먹었는지를 계산해서 값을 돌려줍니다. 10이라는 숫자를 했을 때 10이라는 숫자가 실제 컴퓨터 내부에 몇 바이트를 잡아먹는지 알려줍니다. 아까 설명했는데 진짜 그렇게 잡히는 거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사이즈 오브라는 연산자 함수라고 하는 게 난데 어쨌든 이걸 쓰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잡아먹은 그 데이터가 확보한 메모리 공간을 바이트 단위로 표현해 줍니다. 캐릭터는 미리 얘기하면 하나, 인티저는 인티저 4개네? 아니죠 이거죠. 여기 x 이걸 보면 말이 안 된다. 지금 이게 x가 뭘로 선언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보면 3개 뺏겨 상관없는 그림이었네요. 어쨌든 그 사이즈를 측정하는 용도로 쓰는 함수가 size of라는 함수가 있다.
라는 거 알고요. 확인해 봅시다. 예, 앞에서 이야기한 size o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각 변수가 확보한 메모리의 크기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죠. 다운표석은 다 틀리게 했네요. 변수 x 캐릭터형, 인트형, short, long, 플롯, 더블은 실수야 정수야? 플롯 밑에는 실수에 소수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ize of라고 함수를 주고 뒤에다가 해당하는 변수명, 데이터 타입명을 집어넣고 실행을 시키면 어떤 게 나올까요? 작업해봐야죠.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가지고 타이핑 치고 실행시켜서 컴파일해서 실행시킨 다음에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하기 바랍니다.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결과를 올렸습니다. x라는 거 인트로 한 거 같은데 4라고 나오네. 여기 기본 단위는 뭐라고 그랬죠? 바이트예요. 바이트 단위. 여기까지만. 바이트는 이진수 몇 개로 이루어져? 8개로 이루어져. 8개 비트. 알면 똑똑하고 몰라도 그만이. 어쨌든 여기에 나온 거의 단위는 바이트입니다. 즉 4바이트만큼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인트 4바이트 확보해요. 그 다음 캐릭터 글씨는 1바이트 확보해요. 그래서 플롯은 4바이트 확보해요. 똑같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이거를 집에 있는 컴퓨터로 실행했는데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 인트형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수거든요.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이게 2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4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주 오래된 컴퓨터를 쓰면 1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컴퓨터 아주 무지막지하게 비싼 거 쓰면 또 뭐가 나올 수 있죠? 더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OS에 따라서 자기가 사용하는 윈도우에 따라서 이 인트형의 사이즈 크기는 조금씩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 아니면 4로 나올 겁니다. 4로 나오면 좋은 컴퓨터죠. 아마 그래서 요건 좀 틀리기 때문에 또 OS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size o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 타입별로 메모리를 얼마 정수형은 이렇게 short, int, long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각각 메모리를 이만큼씩 잡아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거는 요거 쓸 거거든요. 4바이트라고 했는데 맞아요. 4바이트를 비트로 하면 32비트가 됩니다. 1바이트는 8비트거든요. 이건 시간 되면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메모리 공간을 측정하는 또는 나타내는 단위가 뭐가 있는지. 숏은 좀 작죠? 16비트네. 그리고 롱은 32비트, 롱은 64비트만큼의 메모리를 확보합니다. 정수의 종류가 많은데 뭐 큰 건 많이 잡아먹네. 자료용을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메모리 절약하려고. 메모리 쓸데없이 많이 쓰지 말라고. 아니 그게 뭐 대단해. 옛날엔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알겠죠? 우리는 못 쓰죠? 인트만 사용하겠습니다. 와, 진작 많네. 정수형을 또 구분을 했습니다. 아니 인트만 쓰면 된다고 하면서 주구장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트만 쓰면 됩니다. 이것들 필요하면 문제가 발생될 때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것 때문에 또 설명을 한 겁니다. unsigned란 말이 있습니다. unsigned, sign은 부호라는 소리죠. 우리가 정수를 표현할 때 보면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죠. 양수만 표현할 때, 즉 음수를 표현하기 싫다. 이 메모리에는, 이 변수에는 음수 저장 안 할래라고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앞에다 이렇게 unsigned라고 적어주면 이 변수는, 이렇게 선언한 변수에는 음수가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안 했으면은 내부적으로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구분하는 게 있다는 소리네. 있습니다. 메모리 아까 인트라고 지정했을 경우, 인트라고 지정해서 4바이트가 지정된 경우, 확보된 경우, 그럼 482 32비트가 되죠. 32비트 중에 맨 첫 번째 비트가 사인 비트가 됩니다. 여기에 부호가 저장이 됩니다. 잘 만들었네. 여기도 해놨네. 여기 부호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구분을 합니다. 그거 말고 특별히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뒤에 또 언사인드 설명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죠? 음수와 양수가 있을 때, 얘를 인트만 제일 작은 걸로 보겠습니다. 음수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표시가 되니까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건 16비트일 경우 한 비트는 사인으로 쓰고 나머지 15비트는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값이 마이너스 얼마에서 플러스 얼마까지 값을 표현을 해. 그럼 최대값은 32,767이 돼버립니다. 이 숫자 어떻게 나왔냐고요? 2의 15승 2의 15승이 32767입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한 비트를 빼버리니까 요까지죠. 실제로 2의 16승은 65635거든요. 나 음수 안 쓰고 양수만 쓸 거야. 이렇게 큰 숫자 쓰고 싶어. 이럴 때는 unsigned로 선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양의 범위 내에서 더 큰 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돼요. 막 자주 쓸 일도 없고. 요거는 알고 있으면 나중에 대처하기 좋겠죠. 그래서 정수형을 처리할 때 비트별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unsigned라는 수식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쓰면은 거기 저장되는 값을 양수로만 저장할 수 있다. 이걸 지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int라고 할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저장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인이 들어간다. 이로 인해서 1비트를 잡아먹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하죠. 여기서 질문이 몇 개 나올 만한 것도 있는데 건너뛸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럼 맨 첫 번째 비트가 사인으로 쓴다 그러면 이거는 값이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값이 뭐가 되죠?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은 어떤 용도로 쓰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밑에 있어요. 이거 보고 생각해도 되고요. 밑에 보면 이거 1이니까 마이너스라는 마이너스 0으로 지정하면 그 값은 음수 중 최고로 작은 수가 돼버리고요. 플러스 0이 진짜 0입니다. 그 한 비트도 이렇게 아껴서 씁니다. 무시해도 좋습니다. 정수형이 unsigned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요. 바로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설명한 거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똑같은 내용이네. 이거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형식을 바꿔서 처리한 거니까 잘 기억해 주면 되고요. 특이한 게 요게 있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와, 정수인데 1바이트만 쓸 수도 있네. 인트만 쓰라고 그랬잖아. 특이한 경우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딱 바이트 수를 지정해서 쓰고 싶을 경우 이런 식의 데이터 타입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즉 자료명을 인트 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나? 언더바 밑줄이에요. 인트 8바이트 아니죠. 8비트입니다. 8개의 비트가 합쳐져 하나의 바이트가 되거든요. 오케이. 16비트, 그래서 2바이트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뭔지 알았어. 쉽죠? 여러분이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있다는 거 알고요. 혹시 프로그램보다 저런 밑줄하고 인트 나오면 이거는 비트 수를 직접, 즉 사이즈를 직접 지정해서 쓰는 경우야. 근데 앞에 인트라고 적혔지 정수가 저장되는데 8비트로 하겠다는 거고 정수가 저장되는데 16비트를 쓰겠다는 거야. 이 이유로 이 표 집어넣은 겁니다. 그거만 알면 됩니다. 앞에랑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요거는 뭐냐 그러면 아까 각 변수마다 타입별로 어떤 값이 저장이 되는데 뭐 16빗, 32빗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숫자를 저장 10진수로 할 겁니다. 그 방을 두 개를 잡아놨다고요. 여기에 표시될 수 있는 숫자의 최대값 10진수일 때 제일 작은 수는 얼마죠? 0 들어갈 수 있죠. 0, 0. 여기 들어가는 가장 큰 수는 뭐죠? 99, 10진수일 때 99예요. 근데 이 변수에다 내가 1을 더해버리게 되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지? 99에다 1 더하면 100이잖아. 근데 100을 이 두 칸에다 저장하려면 어떻게 저장이 돼야 되죠? 그거를 확인해 보는 예제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요거만 먼저 해서 실행을 시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 이유는 토탈 세일이라는 게 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롱의 데이터 값 범위가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고. 정상도 잘 돕니다. 잘 도는 거 확인하고 여기 밑에 보면 토탈 계산을 했는데 요걸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바꾼 걸 여기 뒤에 곱하기 세일 한번 더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했으면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99대 1을 더한 결과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사인과 언사인드 아까 설명했죠. 언사인드가 들어가면 음수가 아닌 값만, 즉 양수값만 양수하고 0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수가 아니다라고 여기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타입 앞에 어떤 데이터 타입 아닙니다. 정수일 때만 쓰입니다. 정수 데이터 타입 앞에 unsigned가 들어가면 부호가 안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unsigned 붙이면 음수가 아닌 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니 그러면 unsigned, signed도 있겠네. signed 붙여도 됩니다. 근데 안 쓰면 그냥 signed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는 거고요. 뭐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배울 필요 없죠. 그래서 흔히 생략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명확하게 지정할 때는 앞에 signed라고 적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signed, unsigned 부호를 집어넣을 거냐 안 집어넣을 거냐 이걸 집어넣으면 달라진 점이 뭐가 있지? 메모리 공간 중에 한 비트를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쓸 건지 즉 값의 크기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쓸 건지 아니면 값의 부호를 저장하는 용도로 쓸 건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unsigned 하면 부호가 없이 음수가 아닌 거 0부터 양수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음수를 보내면 무시되거나 이상하게 들어가겠죠. unsigned int 이하라고 한번 그림 또 집어넣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은데 그냥 signed int로 지정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대충 잡았어요. 그런데 내가 unsigned int라고 했을 경우는 음수의 값은 표현할 수 없거든요. 얘들은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한 비트가 사인 비트가 들어 대신에 양수의 값은 이만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즉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동일한데 그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unsigned int. 그래서 내가 주로 양수값만 처리하는데 양수값이 좀 큰 값까지 하고 싶어. 이럴 땐 앞에 unsigned를 붙여주면 그 값의 범위가 왕창 커집니다. 아니 뭐 위아래 보니까 2배 되는 거 아니야? 가지수는 2배가 되지만 아니 숫자를 표현할 때 한 자리면 10배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10진수일 경우. 그러니까 범위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unsigned를 했을 경우 값의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unsigned 수식자 이거 안 하면 또 헷갈릴까봐 굳이 집어넣습니다. unsigned라는 수식어는 부호를 쓰지 않는다. 음수 표시 안 하겠다는 수식. 이거는 정수에만 적용이 됩니다. 실수형 이거 몰라도 되고요. 아직 실수형 플롯이나 더블 여기는 쓸 수 없습니다. 꼭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만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캐릭터는요? 캐릭터도 쓸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값이 저장되지 않는데 값이 저장되지는 않지만 캐릭터는 무조건 1바이트가 잡힙니다. 8비트죠. 문자로 돼 있어도 문자 저장용 메모리에도 값이 저장이 됩니다. 왜? 뒤에 나올 건데 그 문자가 값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ASCII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특정한 값이 있습니다. 그 값으로 저장되는 그 값을 그냥 산술적인 의미의 값으로도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실수형에 unsigned 쓸 수 없다. 정수형에만 쓰는 게 원칙이다고요. 캐릭터도 들어가니까 정수형에 쓰는 거 원칙보다는 실수형에 쓰지 말아라가 더 맞는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인티저하고 캐릭터에만 unsigned를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오버플로우가 뭐죠? 오바이트가 뭐예요? 많이 먹었다 라는 뜻이지만 실제로 많이 먹어서 확인했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오버플로우는 차고 넘친다는 의미예요. 어떤 한 제한된 선을 넘어갔다는 거죠. 경계를 넘어서 흘러간다 이런 소리죠.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버플로우만 설명하고요.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저장하려고 할 때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메모리를 2개를 잡았고요. 여기다 99라고 저장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1을 더했다고요. 이러면 이 메모리에는 무엇이 저장될까? 무엇이 저장될 것 같아요? 99에다 1을 더하면 100이 돼버리죠. 100이면 세 자리 숫자죠. 그런데 우리는 메모리에서 2자리밖에 확보를 안 했어요. 그럼 여기에는 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99에다 1을 더해도 100이 된다, 안 되고 0이 된다. 이게 앞에서 각 데이터 타입별로 표현 가능한 범위를 자꾸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 자주 발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극히 큰 숫자, 극히 작은 숫자일 때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되죠. 큰 숫자 더하기를 쭉 했는데 이상하게 더할수록 그 값이 적어져. 오버플로우가 발생된 거예요. 그럼 데이터 타입 바꿔야겠네. 정수면 뭘로 바꾸라고 그랬죠?
롱, 더 큰 거 롱 이러면 되죠. 실수면 어떻게 바꾸죠? 더블, 묶고 가야죠, 묶고. 예. 어쨌든 오버플로우라는 개념 잡아주면 됩니다. 공간을 충분히 잡지 않을 경우 값이 넘치게 되고 넘치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줍시다. 오버플로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샘플 예제입니다. 돌려서 확인해 봅시다.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쓰였네. 여기에 보니까는 include limit이라는 걸 썼어요. 그냥 쓰면 돼요. 나도 거의 안 쓰던 건데, 이건 뭐냐 그러면 자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의한 헤더 파일입니다. 여기에 자주 쓰는 기능을 미리 등록해 놨다는 거죠. 아니 숏이면은 인티저, 숏, 롱 이런 변수들이 있거든요. 데이터 타입이. 여기에 가장 작은 값이나 가장 큰 값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계산기 두고 두드릴 거예요? 귀찮다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집어넣어서 해서 숏 타입의 가장 큰 숫자 값은 이렇게 대소문자 맞춰야 돼요. SHRT 숏의 약자네. 밑줄 맥스라고 하면 숏 데이터에 들어가는 가장 큰 값을 의미합니다. 즉 32767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 그러면 unsigned 숏이라고 해도 되나? unsigned 부호가 없는 숏 타입 인티저죠. 정수값. 이럴 때는 옆에 앞에 U자만 붙여주게 되면 부호가 없는 가장 큰 수값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요. 맥스 대신에 이렇게 미니멈을 써도 됩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거라 설명하는 건데 오버플로우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S 머니에다가 들어갔던 최대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2를 더해버렸어요. 앞에서다가 얘기했듯이 99 더하기 2를 해버린 거죠. 그때 무슨 값이 출력된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 했더니 32767에다 1을 더했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unsigned shot은 최대값이 6535인데 여기다 1 더했더니 이 모양이 돼버렸어요. 이걸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버플로우, 넘쳤다, 넘치고 끝난 게 아니라 넘침으로써 의미가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버플로우 예를 간단히 들어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봐놨습니다. 메타기도 그렇고 뭐 계량기도 그렇고 그런데 수도 계량기나 자동차 주행 기록기 같은 경우 이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지만 얘도 한계가 있거든요. 숫자가 쭉 돌다 보면 처음에 0부터 쭉 색깔이 또 이러네. 색깔 좀 바꾸고요. 0부터 값이 쭉 이렇게 증가가 되다 보면 점점 커지게 됐죠. 근데 여기서 표시할 수 있는 자릿수는 몇 자릿수죠? 5자릿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돌다가 꽉 차버리면 그 다음에 999가 된 다음에 다시 0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요? 이거는 unsigned shot일 때 여기서 가장 표시했던 가장 큰 숫자가 6535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하면 6536이 되지 않고 0으로 간다고요. 왜? 오버플로우 발생돼서 그런 거예요. 표시될 수 있는 값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이건 unsigned니까 0으로 간 거예요. 만약 short 즉 signed로 했을 경우는 마이너스로 넘어가 버려요. 제일 큰 수가 된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로 들어가죠. 왜? 증가하다 보니까 사인 밑에 값도 변경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끝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 뭐 배웠죠? 오버플로우 배웠죠. 바로 직전에 배운 거니까. 오버플로우. 자주 발생되는 건 그다음 그 전에 바로 직전에 뭐 배웠? 정수 배웠죠. 정수 중에 unsigned. unsigned가 뭐라고 그랬죠? 부호가 없는 거. 메모리를 확보했는데 거기다 부호를 저장하지 않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뭐가 좋지? 값을 표현한 범위가 변하죠. unsigned 하면 마이너스를 표현하지 않는다. 대신 양수의 범위는 더 커지는 거죠. 표시하지 않는 음수의 범위만큼 양수적으로 확장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설명도 했었죠. unsigned라는 수식어는 정수에만 쓸 수 있다. 정수와 문자에만. 플로팅 실수에는 unsigned를 쓸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설명한 적이 없죠.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는 형식이 좀 틀려서 그럽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실수 부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뭐 설명은 안 하더라도 실수 보면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맨 앞에서 자료형 변수 얘기했고 상수 얘기했고요. 그리고 자료형 얘기했죠. 자료형은 뭐가 있는지. 근데 내가 강의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데이터 타입 설명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쓰지도 않는 것들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우리 지금 2주에 걸쳐 설명하고 있어요.
요번 주도 계속 할 거고요. 2주 요번 주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인트, 플롯, 캐릭터 이거면 됩니다. 이런 생각 갖고 수업 듣기 바라고요. 그래도 처음 배우는 거니까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깝지만 쓰지도 않지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꼭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되는 건 아니고 알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변수하고 상수 오늘 설명했습니다. 잊지 말기 바라고요. 꼭 여기서 제시했던 실습 예제들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한번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